의사가 들려주는 건강 이야기, 건강 톡톡 시간입니다. 오늘은 암을 제외한 우리나라 사망 원인 1위, 바로 심장질환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심장질환 중에서도 또 절반을 차지하는 게 허혈성 심장질환입니다. 단어가 어려워서 쉽게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요. 오늘 서울 성모병원 순환기내과 최윤석 교수님을 모시고 허혈성 심장질환이 무엇인지, 어떻게 치료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에 도움 주실 최윤석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최윤석입니다. 네, 허혈성 심장질환, 관상동맥질환, 협심증, 심근경색, 여러 가지 이런 심장혈관 관련 질환들이 많은데요. 허혈성 심장질환은 어떠한 질환인가요? 네, 심장은 우리 몸의 구석구석에 혈액을 공급해주는 장기입니다. 이 심장을 뛰게 만드는 혈관이 바로 관상동맥이라고 하는데요. 심장을 왕관 모양으로 감싼다고 해서 관상동맥이라고 부릅니다. 심장을 자동차 엔진에 비유하자면 엔진을 움직이게 하는 전기 배선이 관상동맥입니다. 관상동맥은 심장의 표면을 둘러싸고 있는데요. 크게 좌전하행지, 좌선회지, 우관상동맥으로 나뉘는데요. 이 관상동맥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혀서 심장 근육에 혈액을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면 이때 나타나는 질환을 허혈성 심장질환 또는 관상동맥 질환이라고 합니다. 이 관상동맥 질환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혈관이 좁아지면서 혈액 공급량이 부족해서 발생하는 협심증이 있고요. 혈전으로 관상동맥이 완전히 막혀서 혈액 공급이 되지 않아 심장 조직이 손상이 되는 심근경색증이 있겠습니다. 허혈성 심장질환 안에서도 협심증, 심근경색증 등 다양한 질환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네요. 결국에는 허혈성 심장질환이 관상동맥에 좁아지거나 막혀있는 부분 때문에 생기는 건데, 그러면 내가 허혈성 심장질환이 있구나 라고 의심해 볼 수 있는 증상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네, 대표적인 것이 통증이 되겠습니다. 관상동맥 질환으로 증상이 발생하면 계단이나 언덕을 오르거나 운동을 할 때 갑자기 찬 공기를 쐴 때 가슴이 뻐근하거나 답답한 느낌의 통증, 즉 협심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은 주로 수분 정도 지속되다가 휴식을 취하면 가라앉는 것이 특징입니다. 심근경색으로 인한 통증의 경우에는 협심증과 달리 안정을 취해도 극심한 통증이 계속되고 식은땀이나 구토 등이 동반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난생 처음 느껴보는 극심한 가슴 통증이 20-30분 정도 이상 지속될 때는 급성 심근경색의 가능성이 있으니 빨리 응급실로 가야 됩니다. 다만 환자에 따라서 가슴 통증이 없거나 또 팔이나 턱의 통증만 호소하는 경우가 있으며 소화불량과 같은 가슴 아래 답답함이나 숨참, 메스꺼움 등 비전형적인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혈관의 동맥경화가 아닌 경련에 의해서 발생하는 이형 협심증의 경우에는 주로 새벽과 같은 안정시에 많이 발생하여 흡연, 카페인 음료나 음주, 감정적인 스트레스와 연관성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허혈성 심장질환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이제 가슴 쪽의 통증, 증상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가슴 통증이 없다면은 나는 허혈성 심장질환이 아니다, 이렇게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까요, 그러면? 아닙니다. 허혈성 심장질환의 대표적인 증상으로 가슴 통증을 많이 이야기하지만 증상 없이 심장질환이 동맥경화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령의 환자, 여성 또는 당뇨병이 있는 환자의 경우 종종 가슴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분들은 정기적으로 검사를 해서 병의 진행을 미리 진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증상이 없더라도 허혈성 심장질환의 위험인자인 고혈압, 당뇨, 이상지혈증, 흡연, 운동부족, 비만, 조기 가족력 등이 있는 경우라면 정기적인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전형적인 가슴 통증이 아니더라도 명치 부분의 통증이라든가 메스꺼움, 가슴 답답함, 호흡 곤란, 식은땀과 같은 증상도 허혈성 심질환과 관련하여 나타날 수 있으므로 순환기 내과 진료를 보고 검사가 필요한지 상의가 필요합니다.
건강검진을 꾸준히 시행하는 분들도 일반적으로는 심전도, 가슴 X선 촬영, 혈액 검사만으로는 관상동맥 질환 유무를 정확하게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위험인자를 가지고 있고 흉통 등의 증상이 있다면 순환기내과 전문의의 진료를 받아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많은 환자분들이 이제 허혈성 심장 질환의 증상이 어떠한지 또 비전형적인 증상이 어떠한지에 대해서도 많이 알게 되셨을 것 같습니다. 말씀 계속 해주시고 계시는데 이제 흡연이나 음주, 스트레스 뭐 이외에도 만성 질환들이 이런 여러 가지 만병의 근원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생활 습관 외에도 이제 허혈성 심장 질환의 발병 원인들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네, 허혈성 심장 질환의 주된 원인을 한마디로 하면 혈관 내의 동맥경화입니다. 이는 수도 파이프에 녹이 나듯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혈관벽에 나쁜 콜레스테롤이 쌓이면서 염증이 발생하고 혈관이 좁아지는 건데요. 심장에 피를 직접 공급해주는 관상동맥이 동맥경화로 좁아지고 이에 따라 충분한 혈액이 공급되지 못한다면 허혈성 심장질환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동맥경화의 위험 요인으로는 고혈압이나 당뇨, 고지혈증, 흡연이 있으면서 이외에도 가족력, 비만, 운동 부족 등이 위험 인자로 작용합니다. 네, 허혈성 심장 질환의 위험 인자들, 원인 그리고 그 증상에 대해서 이제 기본 개념을 알았으니 치료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맥경화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가장 큰 원인이 이 동맥경화는 없어질 수 있는지, 좁아진 관상동맥은 어떻게 치료하면 되는지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이미 진행한 동맥경화는 즉 기름때를 완전히 녹이거나 없앨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먼저 병의 진행을 막기 위하여 콜레스테롤 낮추는 약물 치료를 시행하고 좁아진 혈관으로 인하여 협심증 또는 심근경색증이 있을 경우 좁아진 혈관을 넓혀주는 재관류술을 시행합니다. 물론 혈관이 좁아졌다고 하여 무조건 시술이나 수술이 필요한 것은 아니고요. 대부분의 경우 약물 치료를 하지만 질환의 정도와 위치, 환자 상태를 고려하여 환자와 의사가 적절한 치료를 상의합니다. 관상동맥 질환의 정도에 따라 흔히 스텐트 삽입으로 불리는 관상동맥 중재술이나 또 이것이 불가능할 경우는 수술적 치료 방법인 관상동맥 우회 수술이 추천될 수 있습니다. 환자분께서 관상동맥 중재술을 받거나 우회 수술을 받게 되면은 그 이후에는 약은 안 드셔도 되는 건가요? 아니면 약은 그래도 평생 복용해야 하는 것일까요? 스텐트 시술 이후에 복용하는 약제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항혈소판제인데요. 약제의 종류 및 유지 기간은 개개인별로 다를 수 있지만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초기에는 아스피린을 포함한 두 가지 항혈소판제를 씁니다. 이 약은 스텐트 시술 후 혈전 발생을 예방하는 중요한 약제로 반드시 의사의 지시에 따라 잘 복용해야 합니다. 두 번째 중요한 약은 고지혈증 약입니다.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서 재발 방지 및 새로운 병의 발생을 예방하는데요. 그 이외에도 심장 근육을 튼튼히 하고 심장으로의 혈액 공급을 증가시켜서 흉통을 완화하는 약제도 보조적으로 쓰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재관류술을 시행하여도 동맥경화를 유발한 위험인자가 해결된 것은 아니라는 것인데요. 따라서 시술 이후에도 삽입된 스텐트의 관리 및 추가 질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꾸준한 약물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심장 혈관을 다시 넓혀준 이후에도 평생 관리가 필요한 게 허혈성 심장 질환이군요. 그런데 이제 많은 환자분들께서 실제 진료실 오실 때 관상동맥 중재술 잘 받으신 이후에도 가끔 가다가 가슴이 불편하다, 가슴 통증이 있다라고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러한 증상들도 다 심장 때문에 나타나는 것일까요? 시술 중 또는 시술 직후에는 좁아진 혈관을 넓히는 과정에서 약간의 가슴 통증이나 답답함이 생길 수가 있고 수일간 지속될 수 있지만 대부분 심해지지 않고 곧 없어집니다. 그러나 시술 이후에 갑작스럽게 가슴 통증이 발생하고 수분 이내 호전되지 않는다 그러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 주시면 되는데요. 제일 처음 먼저
하던 일을 멈추고 안정을 취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비상약 니트로그리세린을 혀 밑에 사용하거나 니트로그리세린 스프레이를 사용합니다. 또 5분 이후에도 가슴 통증이 지속된다면 두 번째 니트로그리세린을 사용하여 바로 응급실로 출발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때는 가능하면 가족 또는 119에 도움을 요청하셔야 됩니다. 휴식 시에 나타나는 가슴 통증은 심장 질환과 오히려 관련이 없는 경우가 더 많은데 활동 시 심해지지 않거나 오히려 활동 시에 호전된다 그러면 심장과 관련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니트로그리세린을 사용한 다음에 바로 통증이 가라앉는다 그러면 급하게 응급실로 가지 않으셔도 됩니다. 반대로 증상이 자주 발생하거나 증상이 점점 심해진다 그러면 서둘러서 병원을 방문해야 됩니다. 네. 그 스텐트 삽입한 이후에 환자분들이 애매한 증상들로 많이 걱정을 하셨을 텐데 선생님께서 아주 잘 말씀을 해주셔서 걱정을 한시름 놓으실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더군다나 응급 상황에서 대처할 수 있는 방법들까지 잘 알고 계셔서 많은 분들께서 안심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이제 허혈성 심장 질환 환자분들이 이러한 치료를 한 이후에 재발을 방지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요. 아직 질환이 발생하지 않은 환자들에서 예방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허혈성 심장 질환의 예방과 재발 방지, 어떠한 관리가 필요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렇습니다. 먼저 관상동맥 질환 발생을 예방하려면 평소 생활 습관을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정기검진으로 고혈압이나 당뇨병, 이상지혈증 등 심장질환 위험 인자를 관리하고 적정한 체중을 유지하면서 식습관을 개선하고 꾸준한 운동이 필요한데요. 염분 섭취를 줄이고 콜레스테롤과 포화지방산이 함유된 음식을 피합니다. 규칙적인 운동도 중요한데 운동 중 증상이 발생한다면 중단하고 의사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흡연을 할 경우에는 금연이 필요합니다. 이미 관상동맥 질환으로 시술을 한 경우에도 적절한 관리가 되지 않는다면 새로운 병이 진행하거나 시술 부위에 재협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처방받은 약물을 잘 복용하고 동맥경화와 위험인자도 아주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됩니다. 이미 시술을 받은 사람은 시술을 받지 않은 사람보다 위험인자를 갖고 있는 상태라는 것을 잊지 말고 특히 흡연, 운동 부족, 비만 스트레스 등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인자들에 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오늘 최윤석 교수님께서 허혈성 심장 질환의 처음부터 끝까지 그 의미와 진단, 치료, 그리고 나아가서 예방과 재발 방지까지 배워보았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한 번도 멈추지 않고 뛰는 것이 심장이죠. 이러한 심장의 건강과 행복한 인생을 위해서 서울 성모병원 심내혈관병원이 함께합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최윤석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